따라서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64K부터 63K 초반까지 분할 매집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펑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3월 22일 오후 7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텔레그램의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63198, 61774에서 분할 매수.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흰색 선이 지지 가격,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하락해서 해당 구간의 지지를 받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4배로 47% 수익, 방향성과 타점 모두 적중했죠.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볼게요. 이어서 오늘 비트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롱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크게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바로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CME 갭, 다들 잘 아시다시피 CME 갭은 대체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갭이 생기고 채워졌습니다. 갭이 생기고 채워졌죠. 다시 한번 갭이 생기고 채워졌습니다. 갭이 생기고 채워졌습니다. 갭이 생기고 채워졌죠. 갭이 생기고 채워졌습니다. 갭이 생기고 바로 채워졌죠.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셨다시피 CME 갭은 높은 확률로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우지 못한 갭이 있죠. 만약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어 차트, 왼쪽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도 볼륨에 비해 매수 볼륨이 상대적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방 매물대의 부실을 뜻하니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찬스겠죠. 세 번째 단기 추세선, 현재 차트엔 두 개의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가파른 형태의 단기 추세선은 추세선이 개같이 깨진 다음 원 추세를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세 번째에 지지해주고 네 번째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더 빠진 다음 원 추세를 이어나갔죠.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세 번째 때 지지를 해줬지만 다시 내려와 깨졌습니다. 그리고 원 추세를 이어나갔죠.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세 번째 때 지지받고 네 번째 때 깨졌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을 거쳐 본래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세 번째 때 지지받았지만 결국 뚫렸습니다. 횡보 기간을 거쳐 본래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볼게요. 보신 것처럼 추세선이 개같이 깨지고 본래의 추세를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러하다면 단기 조정 이후, 그러니까 추세선이 전부 깨지고 난 뒤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산 히트맵, 왼쪽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내내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며 유동성을 흡수했죠. 그 과정에서 매수 포지션에 과열이 발생했습니다. 조정 장세로 인해 숏 포지션 과열 전부 터뜨렸죠. 하지만 올라오는 동안 반대로 롱 포지션이 과열됐습니다. 이는 곧 하방 압력을 뜻하니 따라서 롱 포지션 청산 이후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승 채널, 우선 중기 상승 채널을 볼게요.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지지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캔들에 영향을 끼쳤던 만큼 채널 중단, 즉 68K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채널 하단, 그러니까 60K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나와서 꺾인다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겠죠. 다음으로 단기 상승 채널,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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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았죠. 단기 상승 채널 또한 지속해서 캔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채널 중단, 즉 69K 부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채널 하단 66K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고꾸라져서 채널 하단까지 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온체인 데이터, 실현 손익을 볼게요. 2021년도와 현재의 높이가 같죠. 쇼텀 홀더의 위치도 현재와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선 큰 조정이 나왔고 현재도 조정이 나왔죠. 만약 21년도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근거를 통해 단기 조정 이후 큰 상승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렇게 무지성 롱을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현재 비트코인 ETF는 일평균 6,000개의 비트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 신규 채굴량의 약 7배에 달하는 수량이죠. 이는 공급 부족을 야기하며 비트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마디로 ETF 덕분에 수요가 늘어나니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는 쉽게 말해 채굴 보상을 반토막 내버려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따라서 ETF가 매입량을 유지한다면 공급은 반토막 나는데 반해 사고자 하는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 크게 상승하는 그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하죠. 비트가 떨어질 때마다 비트와 알트를 줍줍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우선 알트코인에 앞서 만약 비트가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반등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 현재 가장 주요한 매물대는 64K부터 63.4K라 볼 수 있습니다. 저항받고 지지받고 트랩이 나온 다음 지지받고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받고 지지해줬던 만큼 이번에도 해당 가격대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31일선 역대 상승장에서는 31일선 아래에서만 주어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2017년도 상승장 31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상승 추세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승 추세 또 내려왔죠. 상승 추세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상승 추세 재차 내려왔습니다. 상승 추세 31일선 이하 상승 추세 다시 31일선에 닿았죠. 상승 추세 31일선 밑으로 왔습니다. 상승 추세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 31일선 밑으로 떨어지고 또 상승했죠. 2021년도 상승장 31일선에 닿고 상승 밑으로 간 다음 상승 밑으로 간 다음 상승 밑으로 간 다음 상승 다시 한번 밑으로 간 다음 상승.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셨다시피 31일선 아래에서 주었다면 그 어떠한 기술적 분석보다 손익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어진 상승장도 똑같죠. 31일선 밑으로 간 다음 상승 31일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 닿고 상승 밑으로 간 다음 상승 크게 밑으로 뺀 다음 다시 한번 상승했죠. 이번에도 밑으로 간 다음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31일선 이하에서 현물을 매수하는 것도 좋겠죠. 현물은 청산 개념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피보나치 현재 73K부터 60K까지 떨어진 하락 추세의 되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6을 터치하고 횡보하고 있죠. 73K부터 60K까지 떨어진 되돌림이 진행 중이고 현재 0.786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0.618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 0.236까지 하락한다면 앞서 말한 매물대와 교집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의 변공 내지는 큰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64K부터 63K 초반까지 분할 매집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숏을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단기 조정 이후 큰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지 이 단기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아래로 발라먹으려고 하다가 둘 다 발리는 수가 있어요. 만약 해당 가격까지 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보는 거죠. 만약 비트가 내려와 준다면 알트도 같이 주어야 되니 이어서 알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나 1월 22일 이후 알트의 평균 상승률은 약 79%였고 동일기간 미나는 83% 상승했습니다. 딱 평균만큼 상승했습니다. 계속 저항받았던 1년선은 돌파했고 고래의 매집량도 많았습니다. 300만 개, 200만 개, 170만 개, 50만 개 7일 동안 많은 수량을 매집했죠. 하지만 락업 해제 일정은 내일로 총 공급량의 약 0.1%가 해제됩니다. 김프는 확인할 수 없었고 펀딩 레이트는 0.05로 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어서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항받던 구간을 뚫고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직전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매물대는 갭이 좀 크죠. 이어서 피보나치를 보겠습니다. 현재 약 786 부근의 저항을 받고 있고 0.5 구간은 다음 매물대와 겹칩니다. 반대로 고점을 갱신하고 0.5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왔죠. 따라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근거가 겹치는 구간, 그러니까 약 0.93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세틱스 1월 22일 이후 알트의 평균 상승률은 약 79%였고 동일기간 신세틱스는 약 77%였죠. 평균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저항받던 이평선은 돌파했고 고래는 매도를 위해 코인베이스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물량은 락업이 해제되었죠. 김프는 확인할 수 없었고 펀딩 레이트는 0.03으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리고 신세틱스는 최근 굉장히 핫한 RWA를 대표하는 알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이어서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지지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매물대를 뚫고 현재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죠. 가까운 저항은 약 5.6달러, 그 다음엔 8달러입니다. 이어서 피보나치를 볼게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0.236까지 되돌리지도 못했죠. 반대로 고점부터 약 0.5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되돌림 0.236과 지난 매물대가 겹치죠. 확실한 저항은 약 7.9달러, 반면에 지지받았던 매물대와 0.5 구간이 겹쳤습니다. 따라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약 3.3달러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이커 1월 22일 이후 알트의 평균 상승률은 약 79%였고 동일기간 메이커는 86% 상승했습니다. 조금 높긴 하지만 평균만큼이었죠. 계속해서 저항받던 장기 이평선은 돌파했고 고래 또한 열심히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량은 이미 락업이 해제되었죠. 김프는 확인할 수 없었고 펀딩 레이트는 0.0으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RWA를 대표하는 알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이어서 매물대를 볼게요. 저항받았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은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이어서 피보나치 현재 0.5 구간의 저항을 받고
있죠. 하단은 0.618 그리고 0.5 구간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매물대와도 겹치죠. 따라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약 2K 초반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비트 눌릴 때마다 롱, 다음 영상으로도 알트코인을 분석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알트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자세한 관점과 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 공유하니 반드시 알람 맞춰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상금 $50,000 대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